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중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들이 과목별로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받는 교과 교실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목의 전문성을 살리자는 취지인데 학생들의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째 교과 교실제를 시행 중인 경주 지역 한 중학교의 쉬는 시간. 계단과 복도마다 바쁘게 움직이는 학생들로 꽉 찼습니다. 사물함에 들려 교과서를 바꾼 뒤 멀리 있는 교실까지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체육 시간이나 수업 시간 끝나고 교과서나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쉬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불편한 것 같아요. 집중이 덜 된다고 해야 되나? 쉬는 시간이 짧고 책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불편하죠. 예전처럼 한 교실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잠바 같은 걸 놓고 다니는 경우도 많고요. 펜 같은 것도 책상 속이나 그런 데 넣어져 있더라고요. 좀 잃어버리게 돼서 저도.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예 하루 종일 가방을 메고 다니는 학생까지 있습니다. 포항 23곳, 경주 19곳 등 경북 동해안에서만 50곳에 달하는 학교들이 교과교실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수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에도 효과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교과 지도나 생활 지도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예산 지원이 조금 더 된다면은 앞으로 교과 교실제를 더 정착할 수 있는데. 각종 기자재와 특성화 교구 등 전문 교실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도 올해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돼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자주 이동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쉬는 시간을 늘리는 등 학생 편의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올해부터 대구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전원에게 수상안전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학생들 반응이 좋아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수영을 배우느라 한창입니다. 발차기부터 시작해 5일 동안 10시간 강습으로 자유형과 배영 두 가지 영법을 배웁니다. 2시간은 생존 수영 이론과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위급 상황 대처 능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밥 먹으면 되게 잘 넘어가고 되게 재밌어요. 음식을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들어가고 준비 체조를 한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곤할 때는 즉시 나와서 휴식을 취해요. 이렇게 올해 대구 220개 초등학교 3학년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수상안전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물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고 혹시 모를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며 수영 사교육 바람까지 일어 교육 당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수영 강습이 기초부터 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교육을 시키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능력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제발 좀 사교육의 수영 때문에 사교육이 늘어지지 않도록. 대구시 교육청은 10시간 수영으로는 실제 상황 대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며 수상 안전 교육을 확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선수 숙소로 사용될 이동식 주택인 캐러번이 당초 우려를 싣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선수촌에 설치 작업도 시작됩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선수촌 숙소로 사용될 이동식 주택 캐러밴 견본이 문경시청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길이 12m에 폭 3m, 높이 2.7m, 11평 크기로 1인용 침대 4개와 화장실, 냉장고,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 일반에 분양될 예정인데 벌써부터 방문과 분양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10월 12일 날 끝나니까 요 돈을 맞춰가지고 부숴가지고 갖다 주십니다. 시중가보다 1,000만 원 이상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데다 시설이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계약자가 50명을 넘었습니다. 선수들이 쓰던 숙소로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고 또 저희 집은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게스트하우스로 쓰기 위해서 선수촌 조성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률이 50%에 다가서면서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캐러밴 설치 작업이 시작됩니다. 하재 센서라든가 연기 감지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회 조직위가 오는 15일 선발대를 시작으로 이달까지 문경으로 완전 이전하면 대회 준비 작업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울릉도로 관광으로 온 대전 출신 메르스 능동감시 대상자인 50대 여성이 뒤늦게 자가격리자로 지정돼 관계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울릉군청은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대전의 한 병원에 입원해 능동감시 대상자였던 50대 여성 A씨가 그제 강릉을 통해 울릉도로 들어오자마자 뒤늦게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돼 어제 출도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청은 A씨가 고열과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없어 전염 가능성은 낮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행정선을 이용해 A씨를 강릉으로 이송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메르스 때문에 병원에 격리되거나 의심 환자로 분류된 사람은 모두 10명입니다. 대구와 경북 보건당국에 따르면 확진 환자는 경주병원에 2명이 입원 중이고 대구에는 그제 평택에 사는 2살 난 아기가 엄마와 함께 대구 의료원에 입원했는데 1차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났습니다. 경북에서는 서울 삼성병원에 근무하는 30대 간호사가 고열 등의 의심 증세를 보여 경북 지역 부모님 집에 자가 격리 중이고 경북의 다른 지역에선 아들 진료를 위해 열흘 전 서울 삼성병원을 방문했던 50대 남자가 고열 증세를 보여 동국대 경주병원에 격리돼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대상자는 대구 20명, 경북은 27명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어제 낮 2시 15분쯤 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평리의 한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집주인 59살 신모 씨가 숨졌습니다. 불은 내부 80여 제곱미터를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1,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숨진 심 씨가 불을 끌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전월세 전환율이 석 달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4월 기준 주택의 실거래 정보를 활용해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경북은 10.8%로 석 달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경북 지역의 화장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도내 화장률은 64%로 2010년 절반을 넘어선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국 평균 76%보다 12%포인트 낮습니다.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88%로 가장 높고 포항시 77% 등 경주시와 구미, 경산시가 70% 이상으로 높은 반면 유교 문화권인 안동과 예천, 영양, 봉화군 등 북부 지역은 30에서 4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2015학년도 제2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원서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도교육청과 포항, 구미, 안동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며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오는 8월 5일 포항 이동중학교 등 5개 지역별 고사장에서 치러지며 합격자는 8월 25일 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자동응답 안내 전화로 발표합니다. 경상북도는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서 북면 천부리 구간 15.9km에 1,552억 원을 투입해 2019년까지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주민 설명회를 연 데 이어 7월 말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9월부터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추진 중인 내수전 선목간 일주도로와 함께 이 구간이 완료되면 주민 수건 사업인 울릉 일주도로가 모두 완성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교사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한 과제와 업무 절차 개선,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등입니다. 우수 제안으로 채택되면 교육감 표창과 함께 최고 1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지난달 경북 동해안 지역의 제조업 업황 경기 실사 지수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업황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제조업의 경우 64로 다시 하락했고 전국 평균 75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이는 대내외 철강 공급 과잉과 저유가에 따른 북미 지역 강관 수출 부진, 포스코 플랜텍의 워크아웃 관련 우려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일부 지역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경주와 포항에서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 않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낮 최고 기온도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안개 소식이 있습니다. 동해 전 해상 곳곳에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영덕 경주 15도, 포항 17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3도, 영덕 경주 25도, 포항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8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1도, 독도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도로 평년 기온을 보이면서 외출하기 좋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